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성환 평가사라고 하고, 이번에 이제 합계법학원에서 지금 법규 담당하고 있는 이제 평가사고, 지난번에 보니까 뭐였죠? 설명회 하실 때 오셨던 분들도 꽤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는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 하나감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28기고 지금 이제 강의 한지 3년째예요. 일한 지 3, 4년 됐고 그래서 수습 때부터 강의 시작했다가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제가 이게 보면은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하잖아요. 그럼 1년차, 2년차, 3년차를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처음에 구조를 좀 진짜 잘 짜야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왁구를 잘 짜질 않으면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항상 요 스터디 요맘때 지금 저기 문제 풀고 있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문제 풀고 있을 때 좀 느끼는 게 많아져요. 제가 좀 이렇게 스스로.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 시점에 여러분들 법규만은 이렇게 자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그렇게 몰고 나갈 테니까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저하고 딱 하나만 그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간보러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학원 다니면서 이 사람은 어떻지, 저 사람은 어떻지, 이렇게 간보고 다녀야 돼요, 지금은. 그런데 기본 강의를 저랑 같이 가고 나서 다른 학원으로 가시는 건 괜찮아요. 그건 몰라요, 저도. 근데 오셨다가 다른 학원 가서 배우셨다가 항상 2, 3기 때 나타나요. 그럼 그때는 제가 그때 이제 설명회 때 제한된 시간이라 저도 말을 많이 못했는데 매년 느끼는 게 2, 3기 때 와가지고 목차 못 짜겠다, 내용이 헷갈린다, 이거 잘 모르겠다, 기본적인 거. 그거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정적으로 이제 호흡기를 떼야 돼요. 그때 이제 뭔가 스스로 못해요. 무조건 법규 같은 경우는 2기까지 이게 좀 어느 정도 올라와줘야 돼요. 만약에 3기, 4기 때까지 법규가 안 돼서 법규를 해야 된다. 그때는 저는 법규라는 얘기 안 해요. 지금도 저한테 지금 이제 스터디 마지막 이제 3기 하고 있거든요. 곧 있으면 3기 끝나요. 근데 지금도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계획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요? 법규는 명과하셔야 된다. 실무 고득점, 이론 평점, 그 다음에 법규 명과. 사실 이 얘기는 되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제가 공부를 했었지만 그 법규를 맨 처음에 잡아놓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 얘기를 작년에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실무하고 이론하고 법규가 있는데, 제가 공부할 때 있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신림동에서 나가려면은 요렇게 해야 된대요. 요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무 명과하고 법규 고득점 나오고 이론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진짜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이거는 진짜 쓰고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 보세요. 이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되게 잘 썼다, 나 이거 한 50점 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답안지를 쓰잖아요. 안 넘어요. 진짜 안 넘어요. 그리고 이거 이론 쓴 것 같다 이랬는데 50점, 60점 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실무하고 이론은 감이 와요. 이게 정확하게 감이 와요. 내가 이번에 시험을 망쳤다, 시험 괜찮은 것 같다, 이 감이 제대로 오는 게 실무하고 법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정확하다는 얘기는 이게 내용이 그만큼 어렵잖아요. 왜 이론을 가겠어요? 만만하니까. 처음에 만만해서 그래. 만만해서. 아니, 부동산 학원론 배웠잖아요. 감관법 배웠잖아요. 실무하고 법규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공부하는 티는 내야 되니까 어디로 가요? 다 사람들이 이론부터 잡아요. 그러니까 실무하고 법규를 갖다가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이제 1차 붙고 뭐 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이론을 잡아요. 이게 언제냐면은 지금은 좀 늦었는데, 원래 우리가 2차 시험이 6월 달이잖아요. 그거 끝나고 기본 강의 개강하죠. 그 기본 강의 개강하고 나면은 기본 강의 좀 진행되고 나서 한 8월? 9월 정도 되면은 이론만 잡아요. 요즘에 뭐 하니 이러면은 실무 안 해요. 법규는 더 안 해요.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실무하고 이론만 하다가 얘 이제 보상평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요. 그리고 이때 실무가 여러분들 뭐 지난번에 들으셨겠지만 일반평가하고 보상평가 나뉘잖아요. 일반평가 후반부 가고 보상평가 시작할 때 학원 이탈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안 되니까 저 학원으로 가고 여기 안 되니까 저 학원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학원 간의 이탈이 많이 일어나요. 이때.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은 어디서 이탈해요? 내년에 합격자 명단에서도 이탈해요. 100%예요. 100%. 저는 장담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만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터디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돼서 이제 얘를 잡기 시작해요. 때는 늦으리.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따가 이제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뭐 실무 강사도 아니고 이론 강사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과목별로 있잖아요. 그 과목 특성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달라요. 아시겠죠? 실무 같은 거 여러분들 지금 뭐 강의 뭐 했었나요? 실무 하셨어요? 실무 같은 거 보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목차 짜고 이 목차대로 뭘 찾아야 돼요? 문제지에 나와 있는 자료 있잖아요. 자료의 내용을 해석해가지고 내가 이 목차 어디다가 넣어버리겠다. 이걸 갖다가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수험생들이 되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이 위치 판단을 갖다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세 과목 다 뭐부터 해요? 내용부터 잡아요. 내용부터. 그렇게 되면은 절대 안 돼요. 이 시험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뭐 법령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왜 나눠드렸냐면은 이거는 우리 법규에서 구조를 갖다 어떻게 잡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오늘 법전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법전을 안 보거나 법전을 안 갖고 다니시는 거는 진짜 2차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법전은 꼭 끼고 다니셔야 되고 제가 지금 법전 개정 중인데 제가 이 책이 수험생 때 쓴 거예요. 수험생 때 이제 4년차, 5년차 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맨날 이제 모여서 스터디 할 때 저는 카페 가서 워드만 치고 앉아 있었어요. 이게 그때 만든 거예요. 이게 그 조문별로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저는 3단 법전 별로 안 좋아해요. 3단 법전은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뭐 얘기 들어보면은 3단 법전을 다 사시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3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법하고 령하고 칙이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갖다가 동시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동시에. 이게 맨 처음에는 다 좋다 이러는데 이게 왜 좋은지를 모르잖아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 법률 조문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구체화시킨 게 시행령이고 시행령이나 법률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시킨 게 시행규칙이란 말이에요. 요 체계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3단 법전을 보더라도 내가 어디 봐야겠다 이 감이 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게 없잖아요. 이 3단 법전을 보게 되면 정신만 없어요. 정신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는 형이 지금 그 형은 이제 저보다 1년 먼저 붙었는데 그 형이 저랑 같이 제가 이제 법전을 갖다 너무 안 봐가지고 법전 스터디라는 걸 구하더라고요. 12월의 영광에서. 그래가지고 이 형하고 이제 법전을 보자 이랬는데 이 사람 법전 옆에 그때 저 리북스 법전 많이 썼는데 쪽날개가 있잖아요. 쪽날개. 그 쪽날개의 기본적인 내용을 쫙 써놓은 거예요. 그 조문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조문을 한번 보면서 기본 내용 한 번씩 보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해에 이 형 올려보내고 저는 이제 이 형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만든 게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개정하고 뭐 새로운 내용 들어오면은 이제 첨부하고 이러고 있는데 법전을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법전을. 정말 법전 안 보시면은 나중에 진짜 큰일 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한번 좀 들어가 보죠. 그래서 뭐 내용 제발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이거는 작년에 제가 수업 자료로 드렸던 거예요. 작년에 기본 강의 입문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 문제 다 받으셨나요? 기출 문제 저도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는 기출문제를, 감사합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절대로 보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스터디 하기 전에 사실 기출문제 건드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됐을 때, 그리고 나서 딱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 할 때 그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 기출문제가 진짜 환장하는구나 이걸 갖다가 느껴야 되는데, 이 수업 그 커리큘럼을 보면은 기본 강의 끝나고 뭘 해요? 기출 분석을 들어가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 생각에 미친 짓이에요.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그때 이제 사람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버리면은 이 기출문제가 어떻다 그 느낌을 까먹어요. 그러면 기출문제 계속 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출문제 이제 안 봐요. 귀찮으니까. 아, 이거 풀었던 거잖아. 여러분들 있잖아요. 종합문제 같은 거 실무든 이론이든 법규든 기출문제도 껴넣는 책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개별 스터디를 하면서 책을 갖다 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출문제 빼고 풀어요. 그럼 이제 저절로 어떻게 돼요? 기출문제를 멀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 구조가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거랑 다르게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점점 자기 본인이 날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계속 상승하는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제가 오늘 이걸 풀려고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따 문제 구조를 갖다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갖다 몇 개 샘플만 저희 추출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따가 이거 왜 드렸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법전 보시죠. 법전.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행정법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권리구제수단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권리구제수단부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우리 교재 보시면은 행정법의 개관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죠? 행정작용법이 나와요. 행정작용법. 행정작용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행정절차가 나와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끝나면 실효성, 이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확보수단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와요. 이거. 권리구제수단. 요렇게 크게 보면 행정법이 5개로 구분이 돼 있어요. 보통 교수들 기본서를 보면은 행정법이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얘네들은 다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얘네들이 나온 거예요. 이거 하려고 나온 거. 실제로 여러분들 요 실효성 확보수단 빼고서 행정절차 빼고는 우리 법에 이런 행정법이 일반적인 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법령에. 근데 이 법령에 나와 있는 거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우리 지금 행정법 여기 조문에 뭐라고 나와요? 무슨 법? 글씨 안 보이세요? 행정소송법이에요. 그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이 뭐예요? 행정소송이. 이거는 여러분들 그 민사소송법 들어보셨죠? 민사소송법은 뭐예요?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민법에서 규율한 걸 위반했어요. 그럼 분쟁이 붙겠죠. 그럼 소송을 가잖아요. 그 민사소송을 갔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적혀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민사소송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행정사건이잖아요? 그럼 행정사건은 어디 나와 있겠어요? 당연히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특별한 제도 하나 있는 게 행정심판법이라는 거 이렇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당사자 주장이 적법하냐 소재기가 적법하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소송법을 갖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심판법하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내용인데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가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 얘기를 모르고 2, 3기까지 가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문제 분석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구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잘 기억하셨다가 이따 제가 그 구조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문제에다 적용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은 그냥 너무 막 심각하게 막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차피 내일 올지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일단 보면은 거기 등장인물이다 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페이지 7페이지로 가시죠. 페이지 7페이지. 페이지 7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 10. 심판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면은 머리가 아플 테니까 행정소송부터 가시죠. 자, 보세요. 우리가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 했죠. 그러면 권리구제를 갖다 받으려면은 어떤 수단을 들어가는지를 갖다 잘 골라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수단을 고를 수 있는지가 어디 있냐면은 행정소송법 3조에 있어요. 행정소송법 3조.
자, 여기 보면요. 항고소송하고 또 뭐가 있어요? 당사자 소송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민중소송, 기관소송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요 소송을 갖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관적인 소송이 있고 공중, 공익소송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거든요. 요 주관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요 주관적이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 칠판 정말. 네, 자,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권리 구제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요 밑에 있는 공중, 공익은 뭐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 이런 공익적인 소송이에요. 우리는 이 공익소송은 안 다뤄요. 요거는. 왜냐하면 이 민중소송이라든가 기관소송 한번 내용 보세요.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기하고 관련된 소송이라는 거예요? 자기랑 아무 관련이 없다는 소송이에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주관적인 소송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소송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행정작용이 엄청 지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서 규정을 해요. 이런 소송을 다룰 수 있다라고 법의 개별법에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토지보상법이나 감정평가법이나 가격공시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을 갖다가 공익소송이라고 묶으신 다음에 이건 우리 시험 대상이 아니다 써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주관적인 소송만 가는데 이 주관적인 소송에 자, 요렇게 나뉘어요. 항고하고 뭐래요? 당사자래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항고하고 당사자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항고하고 당사자. 자, 거기 보세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이라고 나오죠. 항고소송이. 당사자 소송은 뭐라 그래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소송 있잖아요. 내가 개인적인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총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그런데 이 두 개를 갖다 난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어떻게 정해요? 내가 다투려고 하는 대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처분 등이나 부작위를 다투고 싶다. 그럼 나는 1번으로 가요? 2번으로 가요? 법원을? 1번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요 행정법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행정법원 안에서도 역할이 분담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행정청이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소송을 갖다 제기하고 싶다. 그럼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만약에 법률 관계를 다투러 가고 싶다. 공법상의 어떤 법률 관계를 다투러 가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법원 가면 어떻게 돼요? 각하예요, 각하. 여러분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각하라는 거하고 기각이라는 게 있고 인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기각하고 인용은 소송은 적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법원은 제대로 들어왔다. 근데 네 주장이 이유가 없다. 너가 말하는 거 말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그건 기각이에요. 네 말 맞다. 너 이겼어. 이게 뭐예요? 인용이에요. 근데 얘네 둘 말고 너 법원 잘못 왔어. 너 소송 제기할 실익이 없어. 이건 뭐예요? 그걸 갖다가 각하라 그래요. 각하. 그래서 법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다투려고 하는 대상을 잘못 알고 법원을 들어왔다. 얘를 다투고 싶어서 여길 들어와야 되고 얘를 다투고 싶어서 여길 들어와야 되는데 얘를 다투려고 여길 들어왔다? 각하예요. 각하. 반대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돼요. 요 소송으로 갈지 요 소송으로 갈지에 따라서 뭐가 결정해요? 얘나 얘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행정법 같은 경우는 개념이 애매모호한 게 많단 말이에요. 개념이 애매모호한 게. 그러면 처분 등은 부작위는 느낌 오세요? 부작위? 부작위가 뭐예요? 자, 우리 내년에 할 수 있죠? 자, 자, 이 부가 뭘까요? 이거 맞추시면 커피 하나 사드릴게요. 불. 이게 무슨 불까요? 아니, 불. 알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
안 사요. 자, 부작위는 자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자기가 뭐냐면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뭘 갖다 신청했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1차 하시면서 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법률 관계가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얘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권리 의무예요. 권리 의무. 아시겠어요? 요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4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2개는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고 2가지만 보면 되는데 그 2가지는 뭐가 결정해요? 얘하고 얘가 결정해요. 그러면 처분 등이라는 게 있고 부작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 말이 명확해요? 모호해요? 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의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은 어딨냐 행정 몇 페이지죠? 16페이지 16페이지에 가보시죠. 16페이지 아 그렇죠. 좋았어. 자 거기 16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행정 처분 등이라고 나오죠. 요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처분 등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요 법원을 들어갈지 여기를 갈지 결정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행정청이 행하는 뭐라 그래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부작위는 뭐라 그래요? 행정청이 첫 번째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얘가 해주든 가만히 있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뭐가 있대요? 법률상 의무가 있대요. 근데 했다 안 했다? 안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해줘야 되는데 한다 안 한다?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다투러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매한 개념을 갖다가 정의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세워놓은 거예요. 네가 이 법원 들어오려면은 요거 충족해서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외워요. 제발 하지 마세요. 이거를 앞글자를 또 신기하게 따더라고. 행구법 집행거 뭐 공거 뭐 이렇게 따시는데 여러분들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아시겠죠? 그냥 듣고서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그냥 처분 이런 거 있었다 이런 거 있었다 그냥 듣고만 넘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행정심판법이었죠, 방금. 자, 행정소송법 가보시죠. 행정소송법. 자, 부작위는 위에 있는 거랑 똑같고요. 처분을 보세요, 처분. 자, 행정심판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죠? 그냥 처분이죠. 근데 행정소송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또 애매하잖아요. 그럼 등은 뭐지? 그러면 등이 뭐냐? 맨 마지막 가보세요.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보시면은 세 줄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껴있어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행정심판을 거쳐서 왔겠어요? 행정심판을 갖다가 띵기고 왔겠어요? 행정소송을 올 때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행정심판을 거치고 올 수도 있고 안 거치고 올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아까 우리 봤던 페이지 몇 페이지죠? 자, 7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7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소송법 몇 조라 나와요? 18조라 나오죠? 행정소송법 18조. 거기 뭐라 그래요? 행정심판과의 관계,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행정소송을 갈 때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한번 행정청에다가 여기 행정소송은 누가 해요? 이건 사법부 권한이잖아요. 행정청한테 직접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다. 이건 뭐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심판이라는 걸 갖다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 그럼 뭐예요? 처분만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심판을 거치게 되면 요 심판의 결과 뭐가 나와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소송에선 뭐라 그러죠? 판결이라 그러잖아요. 행정심판원에서 하는 건 뭐예요? 재결이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처분도 있었고 얘에 대한 재결이 있었잖아요. 얘도 행정청이 한 거고 행정심판위원회도 뭐예요?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둘 다 행정청이 한 거잖아요.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소송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분 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쳤냐 안 거쳤냐에 따라서 뭐가 나뉘어요? 처분이냐 처분 등이냐가 나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누고 나서 이렇게 나누고 나서 이제 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은 행정소송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처분 등이나 부작위를 다툰다. 그럼 나 무슨 소송 간다고요? 항고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만약에 법률관계를 다툰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당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 항고 소송에 대해서 처분 등 부작위 요걸 다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가 어디 나와요? 10페이지에 보세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에 보면 항고 소송이 어떻게 나뉘어요? 취소 소송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하고 뭐로 나뉘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처분 등에 대해서 뭘 제기할 수가 있어요? 취소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부작위는 뭐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처분 등은 뭐예요? 이미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가는 거고 얘는 취소 소송이나 무효등 확인 소송을 둘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죠. 보통 요 항고 소송이라는 거 하고 요 법률 관계라는 거 한번 볼게요. 요 항고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뭘 날리는 거예요? 처분 등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걸 확인받는 거죠. 자, 아까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 말이 나오죠. 법률관계는 법률관계인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라고 나와요. 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라고. 자, 그러면 요 법률관계는 원래 생긴 거겠어요? 처분 이후에 생긴 거겠어요? 처분 이후에 생긴 거겠죠? 자, 보세요. 우리 나중에 할 건데 수용재결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예요? 처분이에요. 이 수용재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정청인 토지수용위원회가 내 토지재산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권력 행사를 해서 내 권리의무에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그럼 얘는 뭐예요? 처분이에요? 법률관계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해야 되나요? 자, 맞추면은 커피. 자, 수용재결은 처분이에요? 법률관계예요? 처분이죠. 자, 이거는 연습. 자, 이 수용재결은 처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수용재결을 갖다 다투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딜로? 요 세 개 중에 여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땅이 뺏기면 뭘 주죠? 그렇죠. 보상금을 주죠. 보상금. 자,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수험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뒤에 금이라고 있잖아요. 금이 뭐예요? 돈이죠. 자, 요 뒤에다가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요 말을 붙이라 그래요. 청구권.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권리에 관한 거죠. 자, 요 권리에 관한 거는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셋 중에? 그쵸.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저기 나중에 보겠지만 토지보상법에서 뭐라고 이제 제도가 있냐면은 보증서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상금 증감 청구에 관한 소송이에요. 보상금을 늘려달라, 줄여달라 이 청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라고 있어요. 자, 요 토지 소유자, 요런 피수용자들, 뺏기는 애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나 보상금 늘려줘 이러겠죠. 자, 반대로 사업 시행자, 사업을 갖다 주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비용이 많이 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면 보상금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줄여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다 뭐에 관한 거예요? 권리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권리에 관한 거.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길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수용재개를 없애는 게 좋겠어요? 보상금을 받고 보상금 증감을 청구하는 게 더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자, 수용재개를 없는 게 나을까요? 보상금 받고서 보상금 갖고 싸우는 게 나을까요? 보상금은 왜 생겼어요? 뺏겼으니까 생긴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얘를 없애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자, 여러분 이 개념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개념이 보충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보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내가 권리구제를 못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다음 구제 수단으로 가볼 수 있다. 이 개념이 보충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제일 좋은 건 뭐다? 수용재개를 항고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수용재개를 끝났어요. 그러면 수용재개를 끝났으면 얘를 다툴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내가 얘를 취소시킨다고 해서 내 땅이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소송으로는 구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가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한다. 이 개념이 보충성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소송 수단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따 문제 샘플 보겠지만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서 써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항상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아는 걸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요 순서로 가는 거예요. 요 순서로. 아시겠어요? 이주대책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하겠지만 요 수용재개를 갖다 하게 되면은 주거용 건축물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집이. 근데 내 집이 어떻게 돼요? 뺏기잖아요. 그러면 이 주거용 건축물을 갖다가 상실한 사람들한테 뭘 해줘요? 이주대책을 세워줘요. 딴 데다가 지금처럼 똑같은 환경으로 내가 조성해줄게 이러고서 이주대책이라는 걸 세워준단 말이죠. 이주대책은 뭐예요? 처분이에요? 처분이 아니에요? 이주대책을 갖다 수립해주는 거 행정청이 세워주는 거죠. 내 권리금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단 말이에요. 얘는 처분이에요. 보세요.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라는 행정청이 선정을 하고 선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생활권이 어떻게 돼요? 침해를 받냐 안 받냐 결정이 되죠. 요 공권력 행사 때문에 얘는 처분이에요. 처분. 자, 그런데 이주대책 대상자였는데 이주대책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토지보상법에 뭐라고 있냐면은 이주정착금이라고 있어요. 이주정착금. 이따 이거 기출문제 볼 거예요. 제가 금은 뭐라 그랬죠? 금. 청구권이죠. 이거 뭐예요? 권리예요. 권리.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주대책 선정에서 거부당하는 게 처분이잖아요. 그럼 이걸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미 이주대책 수립이 끝났어요. 대상자도 다 결정됐어요. 그러면 나 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딴 데 갈 테니까 돈이라도 내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항고소송 갔다가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차선책이라는 요 보충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지만 답안지 쓰실 때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진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10분만. 네, 지금